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후 코디네이터 최하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덥긴 더운데 에어컨 켜면 전기세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선풍기로 버텼더니 밤마다 뒤척이고 자꾸 짜증이 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매년 여름마다 같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사용법을 함께 점검하고 바꿔드렸더니 전기세는 절반, 체감 온도는 2배로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틀면 무조건 전기세 폭탄이다는 그 고정관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종일 켜놔도 걱정 없는 에어컨 사용법 시작합니다. 에어컨 사용 왜 불안한가? 어르신분들에게 에어컨은 참 애매한 존재예요. 있어야 하지만 켜기는 망설여지는 가전. 특히 여름철 전기세 고지서를 받을 때면 내가 이렇게 많이 켰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죠.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어르신은 더운 날엔 계속 참다가 에어컨을 잠깐 켜셨대요. 한 달 전기요금 12만 원. 반면 B 어르신은 에어컨은 오래 켜야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토 모드로 하루 종일 은은하게 사용하셨어요. 전기요금 단 28,000원. 똑같은 여름, 똑같은 평수, 같은 브랜드의 에어컨이었는데 습관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기보다 습관이 전기세를 결정한다는 사실 함께 배워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두는 건 낭비 아닌가요? 30분만 마트 갔다 올 건데 잠깐 꺼야지. 사실 이게 전기세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은 껐다 켤 때 전력을 가장 많이 써요.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다시 켜는 순간 처음 5분 동안 전력 소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운 실내 공기를 다시 식히기 위해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갑자기 100km로 다시 속도를 올리는 것과 같아요. 연료, 즉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순간입니다. 반면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가 이미 낮아져 있으니 실외기는 잠깐씩만 돌아도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차처럼 전기 소모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은 꺼두지 마세요. 마트, 병원, 미용실, 산책 정도는 오히려 계속 켜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더운 집에 다시 들어와서 덥고 습한 공기 속에서 다시 식을 때까지 또 참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조금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도 됩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2세 박정순입니다. 저는 평소에 생활비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주부예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건 다 적어가면서 체크하는 성격이죠. 특히 여름만 되면 긴장을 했어요. 에어컨은 사치다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서요. 밖에 나갈 땐 당연히 꺼야 하는 줄 알았어요. 마트 20분에서 30분 다녀올 때도, 병원 잠깐 갈 때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리모컨으로 딱 꺼놓고 나갔어요. 근데 작년 여름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옆집 김 여사님은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사셨거든요. 그 집은 거실 창문도 크고 해도 잘 드는데 그래도 낮이고 밤이고 시원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전기세 고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 28,000원. 저희 집은 125,000원.
같은 평수에 같은 브랜드 에어컨인데 이게 뭐랑.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에어컨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유튜브도 찾아보다가 인버터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켜면 전기 더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더라고요. 에어컨은 켤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데 자주 껐다 켜면 오히려 낭비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멍했어요. 아낀다고 끄고 다닌 내가 되려 손해를 본 거잖아요. 게다가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며 에어컨 아껴 쓴 게 억울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했어요. 지금은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마트 30분, 병원 1시간 이내라며 그냥 켜두고 나가요. 그게 훨씬 시원하고 전기세도 오히려 적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남편도 에어컨 끄려다 제가 말립니다. 그냥 둬요. 전기 아낀다고 괜히 더 써요 하면서요. 작은 습관 하나가 전기세를 이 정도로 바꿀 줄 몰랐어요. 진짜 몰라서 손해봤던 지난 여름. 이젠 2번 다시 그런 실수 안 하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습한 날씨에는 에어컨 리모컨의 제습 모드 많이들 누르시죠? 조용하고 바람도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도 덜 먹겠지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덜 시원하고 조용해서 전기도 덜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냉방이든 제습이든 밖에 설치된 실외기 컴프레서는 거의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다만 제습 모드는 차가운 바람을 강하게 내보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이 전기를 아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제습은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고 눅눅한 날씨엔 오히려 제습 모드가 효율적입니다. 특히 실내가 꿉꿉하고 벽지나 마루에서 냄새가 날 정도라면 제습 모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처음엔 냉방 모드로 1시간에서 2시간 돌리고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하면 냉방의 시원함은 유지하고 제습으로 실내 습도를 쫙 잡아줄 수 있어요. 뽀송하고 상쾌한 집안 분위기, 정말 해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전기세 아낀다고 무조건 제습만 돌리는 건 절반짜리 전략입니다. 냉방 이후 제습 전환이 가장 현명한 순서예요. 장마철 습한 날에는 제습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리모컨에 있는 기능들 알고 쓰면 절약이 되고 모르고 쓰면 손해만 납니다. 에어컨도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7세 이은자입니다. 전 솔직히 에어컨 쓰는 게 무서웠어요. 전기세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여름 내내 제습 모드만 고집했죠. 에어컨 바람은 세게 나오면 전기 많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판단한 거죠. 바람 약하게 나오는 제습이 무조건 싸겠지 하고요. 실제로도 조용하니까 뭔가 절약하는 느낌도 나고 몸에 직접 바람도 안 와서 그게 더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집안이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눅눅한 냄새도 계속 나고 마루 바닥도 뭔가 늘 젖은 듯 했죠. 뽀송하다는 느낌이 도무지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습만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한 달에 11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바람도 시원하게 안 나왔는데 전기세는 이 정도. 그러고 나서야 에어컨 기사님 영상을 찾아보고 알았어요. 제습 모드도 실외기는 냉방만큼 돌아간다는 거. 조용한 거지 전기 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 뒤로는 냉방을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돌리고 습할 때만 제습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놀랍게도 집안이 뽀송해졌고 전기세도 7만 원대로 확 내려갔습니다. 제가 괜히 혼자 판단하고 아는 척했던 거죠. 이 사연 보시는 분들, 제습 모드가 절약 모드는 절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써야 아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집안이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으셨던 적 있으셨죠? 그 이유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 방향과 에어컨 앞의 가구 배치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람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 때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는 느낌이 좋아서 아래 방향으로 설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잘못된 습관입니다. 왜일까요?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을 위로 보내야 천장에서부터 냉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앉아 공기가 고르게 순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만 시원하고 머리는 뜨겁고 실외기는 계속 돌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냉방 효과도 떨어지고 당연히 전기세도 더 나옵니다. 두 번째, 에어컨 앞 뭐가 막고 있지 않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에어컨 앞에 있는 가구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실수는 에어컨 바로 앞에 장롱이나 냉장고, 책장 같은 큰 가구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구조는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두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람이 앞에서 막히면 냉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실내 전체가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외기는 더 세게 돌고 전기는 2배로 쓰이게 되죠. 오늘의 체크리스트. 리모컨의 바람 방향을 위로 설정했나요? 에어컨 앞에 가구나 장애물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2가지만 바꿔도 냉방 효율은 극대화되고 전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리모컨을 꺼내서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집 구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여름 훨씬 시원해질 겁니다.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 박선희입니다. 저희 집은 24평 아파트인데요. 여름만 되면 도무지 방이 시원해지질 않는 거예요. 에어컨은 분명 새 거고 온도도 낮춰놨는데 바닥은 차가운데 머리는 덥고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지? 전기세는 매달 13만 원씩 나가는데 정작 집은 뽀송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바람 방향을 위로 해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 리모컨을 보니까 저는 그동안 항상 바람을 아래로 틀고 있었던 거예요. 발끝만 시원하면 시원한 줄 알았거든요. 거기다 에어컨 앞에 큰 책장이 하나 딱 막고 있었는데 그게 바람기를 아예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바로 책장을 옮기고 바람 방향을 위로 바꿨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저녁부터 냉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고 실외기 소리도 한결 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 전기세는 9만 원, 무려 4만 원이나 줄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괜히 에어컨 고장인가, 필터 문제인가 걱정만 했던 거 있죠. 혹시라도 저처럼 에어컨이 이상한가 고민 중이신 분들, 한번 바람 방향과 가구 위치만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전기세와 냉방의 모든 걸 바꿉니다. 계속해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입니다. 리모컨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많은 어르신들이 에어컨 리모컨을 10년 넘게 쓰시면서도 진짜 중요한 절전 버튼은 한 번도 눌러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이름은 오토, AI, 절전, 스마트 운전, 에코 등 모델마다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모컨 속 마법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리모컨 속 스마트 절전 버튼 찾는 법. 리모컨을 들고 버튼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자동 AI, 에코, 절전, 스마트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리모컨은 절전 기능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 습도, 사람 수를 감지해서 가장 전기 덜 먹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결과는 같은 시원함인데 전기세는 절반. 게다가 실외기 소음도 줄어 더 조용한 환경이 됩니다. AI 모드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30분.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AI 모드를 처음 켜고 30분간은 절대 리모컨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은 이 집은 몇 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 습도는 어떤 수준을 좋아할까? 사람이 자주 드나들까 혼자 살까? 이런 패턴을 학습합니다. 초기에 계속 끄고 켜고 온도 바꾸면 AI가 오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에어컨이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모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혼자 사는 분이나 항상 일정한 생활 패턴인 분은 일반 자동 모드 추천. 한 번만 설정하면 그대로 유지, 간단하고 절전도 잘 됩니다. 둘째, 가족이 자주 들락날락하거나 손주가 놀러 오면 AI 모드가 유리합니다. 자동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해서 효율적이에요. 지금 리모컨을 꺼내서 마법의 버튼을 찾아보세요.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꿀팁인데요. 에어컨보다 더 강력한 전기세 전략법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햇빛 차단이 왜 중요할까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은 바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남향 베란다, 유리창, 통유리 거실. 햇빛이 하루 종일 집안을 달굽니다. 한번 들어온 열기는 빠져나가지 않아 실내는 밤까지 덥고 에어컨은 쉬지 못합니다. 차단만 해도 온도 3도 낮아지고 전기세 2배 절약됩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 햇빛을 막은 집과 안 막은 집의 실내 온도 차이는 무려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을 같은 시간 틀어도 햇빛을 막은 집이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실외기 작동 시간도 짧아집니다. 햇빛 차단 꿀팁 3가지.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 있는 두꺼운 소재 추천. 열 차단 블라인드 은색, 흰색 계열이 가장 효과적. 창문 썬팅 필름. 직접 부착하거나 전문가 시공 가능.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으로 이 시간엔 반드시 커튼을 닫아주세요. 2시간만 차단해도 집안 전체 열기 수준이 달라집니다.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 흡수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은색 계열 추천드립니다. 선풍기는 창문 쪽에 두지 말고 반대편에서 열기를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에어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햇빛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짜 여름 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 커튼 하나로 전기세 절반 아껴보세요. 당신의 여름이 시원하게 달라집니다. 다음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 않고 냄새도 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 원인 바로 에어컨 필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 2배 차이 만드는 더러운 필터. 필터는 말 그대로 에어컨의 코입니다. 먼지가 가득 끼면 에어컨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실외기가 2배로 강하게 돌아야 하니 전기세도 2배, 냉방 효과도 반토막. 더운 여름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청소법 5단계를 알려드립니다. 힘들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게. 1. 전원 끄기. 반드시 에어컨 전원을 꺼주세요. 2. 앞 커버 열고 필터 꺼내기. 커버는 위로 열리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3. 부드러운 솔과 미지근한 물로 먼지 제거. 칫솔처럼 부드러운 솔이 좋습니다. 4. 깨끗한 물로 헹군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기. 젖은 채로 넣으면 곰팡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5. 완전히 마른 필터 다시 장착.
총 시간 단 10분. 냄새 사라지고 바람도 세지고 전기세도 줄어듭니다. 필터 청소 체크리스트. 언제 해야 할지 잊지 않도록 아래처럼 정해두세요. 격주 1회 2주에 한 번. 여름철은 먼지 축적이 매우 빠릅니다. 창문 자주 안 여는 집일수록 실내 먼지가 더 많아져 필터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체크 달력 만들기 추천.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은 필터 청소 날. 10분 투자로 전기세를 5만 원 아끼는 법. 지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어요. 혼자 사시는 72세 어르신 한 분이 더워도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켠다며 밤에 손선풍기만 붙잡고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였던 겁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아기,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대상자입니다. 생각보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신청서도 도와주시고 3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요. 전기세가 감면되는 혜택은 여름뿐 아니라 겨울 난방비까지 포함돼요. 지원 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제도를 몰라서 수십만 명이 그냥 지나쳤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몰랐으니까 못 받는 게 이런 정책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주민센터에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모님, 형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운 전기세 절약 꿀팁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짧은 외출엔 에어컨 꺼두지 않기, 냉방 제습 모드 순서 지키기, 바람 방향은 꼭 위로, 리모컨의 스마트 절전 버튼 사용하기, 햇빛 차단 커튼 달기, 필터는 격주 1회 청소하기, 그리고 정부 바우처 제도 꼭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 중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영상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다짐은 누군가의 실천이 되고 우리 모두의 여름을 시원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전기세는 반값으로. 지금부터 우리 집 여름은 달라집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여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도 전기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정보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시대 디지털 담당 노후 코디네이터 최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 softened mood, a acoustic, no oppression. A music building, let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etal cushion.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